네, 그러면 먼저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준비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화면이 보이고 계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권 섬지역 정책 및 사업 동향에 관한 연구, 섬지역 관광을 중심으로 발표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우현민입니다. 발표는 서론, 이론적 고찰, 전라남도 섬지역 관광 정책 및 사업 동향, 그리고 맺은 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섬 개발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섬의 문화적, 관광적 측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8년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섬을 정책적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섬 관광객은 2006년 400만 명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65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섬 관광객이 다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관광 휴양의 대상지로 섬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섬 지역을 배경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이 다수 등장하고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섬사리를 테마로 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등장은 섬이라는 공간이 갖는 고립성과 환경적 제약이 오히려 신비로운 공간의 경험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저개발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 있어 지역 개발의 유력한 대안으로 관광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 섬 지역 관광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섬 지역 관광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발되면서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사업 단위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섬의 지형, 문화, 역사 등 섬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로드맵의 부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의 현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섬 지역 관광 정책 및 사업 동향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의 공각적 범위는 전국에 위치한 섬의 65%인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전라남도로 설정하여 섬 지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섬 정책 및 사업을 파악하고 전라남도 및 지자체별 섬 관광 사업 분석을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섬 지역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섬 정책 선행 연구 검토, 선행 연구, 전라남도 내 섬을 보유한 13개 지자체의 주요 업무 계획 최근 3개년을 바탕으로 섬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분석했습니다. 섬 정책을 대상으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본 결과 섬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섬 전반에 관한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는 법 개정 및 조례 제정 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섬 관광 정책 연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기존 관광 정책에 대한 진단과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섬 65%를 보유한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섬 관광 정책 및 사업 계획을 분석하여 향후 섬 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차별성이 있습니다. 섬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행정안전부 섬발전 촉진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서해오도특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등 도서지역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섬관리부처로 명시되어 있어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 지역 주요 관광 정책은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요 대상지는 해양이나 해안, 어촌 등으로 섬 지역은 그중 일부 포함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전국의 5개 섬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4년간 최대 120억 원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부처가 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와 같이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과 육성 방안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섬 지역 관광 정책 및 사업 동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대표적인 섬 관광 정책은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총 24개소 선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사업은 2027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평균 50억 원으로 총 1,06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섬 내 폐교, 복지회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마을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조성해 공동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고 싶은 섬 사업 시작 당시 약 60만 명이던 관광객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7년 이후 꾸준히 1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주목할 점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섬 각국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지원 조직을 두는 등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충청남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서 섬 각국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섬 각국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 이외에도 전라남도와 산림청이 계획하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남해안을 둘러싼 섬 지역에 다양한 테마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 조성,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역시 섬 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전라남도 섬 관광 정책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섬의 가치를 보존하고 섬과 섬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을 통해서 국도의 균형 있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별 위치에 따라 총 3권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권역별로 대표할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은 지자체의 주요 업무 계획 최근 3개년을 토대로 진행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정책 추진에 앞서 매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는데 그 내용에는 사업별 추진 계획과 예산 편성 계획을 담고 있어서 이를 검토함으로써 업무별 강조점과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남북권을 대표하는 신안군은 과거 모든 행정구역이 비연륙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자체입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섬과 섬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섬 관광 정책은 1도 1뮤지엄 사업입니다. 섬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문화예술을 기반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섬의 지리적, 역사 문화적 특색을 고려한 테마로 총 24개소를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컬러 마케팅을 활용한 반월박지도 퍼플섬은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이 되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퍼플섬은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 사업과 신안군 자체 사업인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조성 사업을 지역 특색에 맞게 연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자운도에 대규모 리조트 숙박시설이 개장하면서 체류형 섬 관광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안군 주요 업무 계획에서 섬 관광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섬 관광 사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 조성 계획으로 민간 투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제외하면 섬 관광 개발 계획 전체 예산 중 군 자체 예산 비율이 2021년 57%, 2022년 69.8%로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은 섬 관광 정책 및 사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재원 투입과 활성화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남부권을 대표하는 완도군은 해양 치유를 테마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완도 본도와 신지도, 청산도, 조약도 등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치유 센터 건립,
치유의 숲 조성 등 완도군 선 전역에서 해양과 산림 복합 치유를 경험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해상 케이블카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어 2020년과 2021년 민간 투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완도군의 성 관광 정책 및 사업을 위한 군 자체 예산 비율은 3개년 평균 14.7%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을 대표하는 여수시입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내에서 신안 완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5개의 유인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1년까지는 기존의 관광이 활성화된 일부 섬에 대한 연속적 지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2022년 계획부터는 권역 단위의 섬 관광 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었으며 휴양 체험 콘텐츠를 기반한 웰니스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예산 규모는 앞서 살펴본 신안과 완도의 섬 지역 관광 정책에 계획된 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내 섬을 보유한 각 지자체의 섬 관광 정책 사업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번역별로 섬 관광 정책의 뚜렷한 특징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섬을 보유한 지자체일수록 섬 관광 계획이 다채로웠고 연륙된 섬만을 보유한 장흥군과 광양시의 경우 섬 관광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다수의 중앙부처별 섬 지역 관광 정책은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상황 지역, 성장 촉진 지역 등 사업 대상 섬에 한정을 두거나 이미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구 산업 측면에서 규모 있는 섬을 중심으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이 계획되면서도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업의 지속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지방의 재정 부족과 단체장의 교체로 인해 계획이 미반영되는 상황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관광정책 및 사업계획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망대 조성, 해안 데크길 조성, 전시관, 기념관 조성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향후 시설의 유효화를 야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과 인력 투입으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남권 섬 지역 관광 정책 및 사업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섬 지역 관광 종합 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부처별, 지역별 차별화된 중장기 계획을 통한 섬 지역 관광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남권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섬 관광 개발의 필요와 가능성만으로는 대규모 자체 예산을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별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비 매칭으로 계획의 실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섬이 보유한 콘텐츠 발굴, 스토리텔링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 중심의 관광 기반을 형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 지원 이유를 고려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 자료인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계획의 실제 이행률과 예산 집행률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민간 투자의 경우 다양한 변수로 계획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업무 계획과 예산의 집행 정도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서남권이 섬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에 의한 범위 설정으로 향후 섬을 보유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섬 관광 정책 및 사업 동향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방향성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현민 대학원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연구한 결과를 짧은 시간에 발표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시간을 잘 지켜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건호 대학원 선생님께서 필지 형상 분류의 자동화 모델 구축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발표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필지 형상 분류의 자동화 모델 구축, 현행 토지 특성 조사의 개선안 제시 유건호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는 토지의 지목, 이용 상황, 지형 지세 등을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 및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토지 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 특성 조사는 한정된 인력이 짧은 시간 내에 3,200만 개의 필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의 효율과 신뢰도를 하락시키게 됩니다. 만약 토지 형상 분류 자동화 모델이 구축되어 조사자가 참고할 수 있다면 토지 특성 조사의 효율이 증가하고 비슷한 필지여도 조사자마다 분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 지역적 범위는 서울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규칙 기반 분류로는 진행하지 않고 2022년 개별 공시지가 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이 정성적이기 때문에 기존 분류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필지의 모양과 인근 도로 조건 등을 이미지 형태로 학습하여 분류할 수 있는 CNN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고찰입니다. 현행 토지 특성 조사에서는 현장 조사에 의존하여 매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표 내용과 같이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로 인해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개별지 지가가 크게 다른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토지 특성 조사 항목 중 지형 지세에 포함된 형상 항목은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어서 신뢰도가 낮고 조사자의 주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형상 항목의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구축된다면 항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의 자동화 알고리즘이 구축된다 하여도 기존의 전문 인력을 단시간에 대체하는 것은 신뢰성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 조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을 개선하는 정도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로는 최진호 이석희님께서 하셨던 필지 형상 분류의 자동화 모델을 구축하고 정확도를 검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은 필지별로 형상지수, 정형지수, 세장비와 같은 기하학적 정보를 계산을 하여 입력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필지의 기하학적 정보만 추출하다 보니까 필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분류에도 적용을 하지 못하여서 해당 선행 연구에서는 세로 장방형과 가로 장방형을 구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영님의 선행 연구에서는 일단지의 판정 기준과 데이터상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었는데요. 저는 해당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학습 데이터에서 일단지 제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자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위해서 개별지가 아닌 좀 더 신뢰할 만한 표준지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가공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자료형 필지를 제가
그 이미지화한 예시인데요. 제가 자동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한 조건은 레스터 형태여야 하고 필지의 모양, 도로 조건이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화를 하기에 앞서서 1단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위에 이미지들은 이제 하나의 필지를 나타낸 것인데 여러 필지에 한 개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1단지이고요. 위와 같이 한 필지의 모양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그 조사 산정 지침상 해당 필지의 모양만으로는 그 굉장히 이상한 부정형의 필지로 평가돼야 하지만 1단지이기 때문에 세로 장방형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포함할 경우 1단지들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완전히 잘못된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 데이터의 부속 지번을 이용을 하여 학습 데이터에서 1단지들은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표준지의 3만여 개 중 남은 27,557개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필지의 형상을 분류하기 위해서 도로 정보가 필요했는데요. 지적도에서 지목이 도인 필지들을 도로로 설정했습니다. 대상지에는 200, 도로에는 100, 그 외에는 0의 값을 넣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데요. 대상지는 이제 분홍색, 도로는 파란색, 그러니까 각각의 값을 다르게 하여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벡터 파일을 레스터화를 해서 그 왼쪽 사진과 같이 이미지들을 생성을 했는데요. 각 형상 유형별 비중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셋 이미지들로 자동화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모델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의 그 케라스 안에 있는 모델을 불러왔고요. 이미지 27,557개를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8대 1대1 비율로 나누고 이미지 분류가 가능한 CNN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아직 튜닝을 많이는 하지 못해서 72.24%로 추가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동화 모델의 기대 효과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이었던 도로 조건 문제를 보완하여 세로 장방형과 가로 장방형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상 유형별로 6가지 형상을 모두 구분할 수 있는 자동화 모델을 구축하여 실제에 적용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모델이 잘 구축돼서 현장 조사에 해당 자동화 모델을 참고하여 진행된다면 조사자들의 주관이 크게 개입될 여지를 줄여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준지 토지 특성 조사는 전문가가 진행하여 개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류가 객관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하지만 표준지 토지 특성 조사도 정성적인 분류 기준의 한계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학습한 자동화 모델의 정확도도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정확도를 가능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분 다 발표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먼저 우리 김다라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우현민 선생님이 하신 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섬 지역 정책과 사업 동향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잘 정리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페이퍼 상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한국섬진흥원의 기본 연구 과제인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보고서의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연구원의 보고서가 학술 연구로 발전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연구에 좀 명확한 시사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과 및 시사점의 첫 번째 내용이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고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섬지역 관광 활성화가 필요한지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보면서 느낀 게 전국의 모든 섬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몇 개의 섬을 중심으로 관광화를 먼저 유도하고 나서 그것을 조금 보급하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터 먼저 논리적인 고민이 학술 연구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 부분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더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이론적 고찰이기보다는 섬과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사업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큰 제목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연구의 프로세스나 결과를 살펴보면 공급자 중심의 연구 결과 시사점으로 전개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업 현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점을 개선하자와 같이 공급자 중심의 관점의 결론 시사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섬을 관광화하고자 한다면 왜 섬이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지, 관광객들의 수요는 어떠한지, 우선 수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섬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디서 언제 왜 오는지에 대한 이런 조사가 같이 되어서 이제 학술적으로 잘 발전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 포함되지 않으면 시사점에서 결국 왜 이런 정책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요적 측면을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관광지도 유도하고 섬도 살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 수요적 측면을 결국 고려해야 이런 관광으로서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적 측면을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 연구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기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로 기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해서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 관광에 만약 이론적인 부분에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섬 관광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왜 섬 관광이 필요한지 지속 가능성의 측면인지 아니면 삶의 질의 측면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조금 이론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현민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론을 하고자 하고요. 제가 이어서 유건호 선생님 것도 같이 하면 될까요? 네, 같이 네.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유건호 선생님 연구 굉장히 잘 들었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토지 특성 조사의 중요성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토지 특성 조사 중에서 필지 형상을 분류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기법 중에서 하나인 CNN 모델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학술 논문으로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현행 토지 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먼저 설명하고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는 이제 모든 인공지능 연구에 적용되는 한계지만 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행 토지조사 특성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서 토지 특성 조사가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토지 특성 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사하고 진단을 먼저 하고 연구를 더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앞서서 선행연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행연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선행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얼마만큼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선행 연구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참고하고 해외 연구도 참고해서 연구를 조금 더 디벨롭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연구에 적용되는 한계가 이 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상에서는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종 결과의 정확도가 뭐 72.24% 정도라고 했는데, 과연 이 수치가 기존의 방법보다 얼마만큼 개선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면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판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큰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연구가 이제 잘 발전돼서 잘 되면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 의의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선행연구적인 파트를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이 연구의 의의가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다라 교수님 아주 날카롭게 여러 부분을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현민 대학원생 하신 논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그 논문으로서의 논리적 전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시사점 부분이 조금 일반에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론하고 고찰 부분에 있어서 그 연구자의 조금 연구 시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너무 그 공급자 중심의 시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수요자라든가 뭐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조금 분석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 또 이론하고 데이터, 이것도 이제 결국에 이제 연구 시각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은 논문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건호 선생님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금 인공지능이 요즘 뭐 뜨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저도 논문을 좀 보긴 했는데요. 해주신 거 내용을 보면 현재 토지 특성 조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분석 내용이 조금 없다 보니까 이 연구의 의의가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검증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00% 인공지능이 했다고 해서 다 옳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72.24% 정확도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인지, 이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이게 뭐 말 그대로 이게 조금 낮은 수준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금 검증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다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전설아 박사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발표자분들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현민 발표자분 논문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제목을 보면 선언권이라 하면은 이제 국토의 선언권일 경우는 보통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선언권이라 하신 표현은 전남의 선언권을 의미하는지 그냥 딱 보기에는 이게 국토의 선언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제목을 좀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실제로는 대상지가 전남도 내에 있는 섬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을 굳이 선언권으로 하신다면 전남도가 앞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서론 쪽에서 연구 이제 범위나 방법 목적 쪽에 보시면 연구자님께서 이제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여러 수준으로 추진 주체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뒤쪽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연계성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명확한 좀 분석 프레임 기준을 좀 갖고 설정하시고 여기 좀 진행하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6페이지 뭐 자료 인용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뉴스 자료 이런 거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이제 전문 자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전남도에서 배포하는 그런 보도 자료라든지 보다 그러니까 뉴스 자료보다는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좀 인용하시는 게 어떠실까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또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굳이 이걸 권역별로 구분하셔서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상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섬이 많다 보니까 몇몇 이제 선정하셔서 권역별로 살펴보신 것 같은데 섬 관광 정책이 뭐 전남도 내에서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있나 이런 걸 살펴볼 때는 권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가는 아시겠지만 유인섬을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거기가 섬 관광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도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마지막 결과및 시사점 관련해서는 앞서 두 분의 교수님과 좀 같은 저도 의견인데요. 이런 내용이 사실 어떤 지역을 저개발 지역을 여기다 대입해도 이게 설명될 만큼 너무 일반적이고 앞서 분석하신 현안 분석하신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석에 의해서 나온 내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그 우현민 발표자님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유변호 발표자님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거 좀 궁금한 게
방법론으로 이제 최근에 뭐 빅데이터나 딥러닝 관련해서 이런 방법론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연구자님께서 CNL 모델이 형상 분류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이 모델을 적용하셨는지, 아니면 이 방법론이 다른 그 이미지 분류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게 흔히 쓰이는 방법론이다 보니까 이 방법에 맞춰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방법론 먼저 하셨는지, 아니면 필지 형상을 목적으로 이 방법론을 적용하셨는지, 어떤 게 먼저인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딥러닝 이런 적용이 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방법론을 배운 분들이 이 방법론을 연구에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맹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는 그 인근 도로의 방향에 따라서 그 형상 기준이 정해지는데, 이런 케이스도 지금 여기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건지 좀 이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게 뭐 크롤링을 한다든지 그런 사진 같은 이미지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자료에 비해서 지금 연구자님께서 사용하신 자료는 많이 정제되어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이미지가 단순화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도가 좀 낮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을 하고요. 그 정확도 개선 작업은 이제 향후 과제로 남겨두신 거죠? 예. 예, 예,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네, 이게 좀 발전시키면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유건호 대학원생께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네. 좀 답변을 듣고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필지 형상 분류 할 때 사용하는 그 인공지능 CNN 이 모델이 여기에 최적화된 건지, 이게 이제 이 모델을 갖다 쓰는 게 맞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뭐 맹지 같은 경우가 이 데이터에도 좀 포함이 돼서 이게 제대로 형상 분류를 한 건지, 이런 부분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조금 단순화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단순화해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CNN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제 토지 필지 지오메트리가 있으면은 뭐 정형비가 어떻고 아니면 뭐 세장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들 계산을 해서 하고, 해외 사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도로를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미지에 도로를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CNN 모델을 사용하게 됐고요. 제가 이거에 할 줄 알아서 이걸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걸 할 줄 몰랐는데 이걸 지금 하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맹지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사례가 적어서 아직 반영은 못했지만, 지금 필지를 굉장히 근접하게 보는 식으로 범위를 아주 좁게 이미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범위를 많이 키워서 도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는 도로까지 이미지에 넣는 식으로 좀 해결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그 정확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튜닝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류 사례들을 봤을 때 표준지가 그 감정평가사들이 진행해서 좀 잘 했을 것 같지만 사실 열어보면은 그 정성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맞지 않은 분류를 한 경우가 주로 오류 사례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성능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1대1, 1.1대1 이하인 것들을 이제 정방형으로 분류하게 됐지만 뭐 전혀 그게 아님에도 정방형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런 네, 사례들 때문에 정확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저기 김다나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내용하고 일부 이제 조금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재미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도에 통과한 애 말고 통과하지 못한 애들, 떨어진 애들, 정확하지 않은 애들이 왜 안 정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러니까 검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쪽의 연구가 더 의미 있게 좀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건호 발표자님 그 토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우현민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첫 번째 얘기가 공간적 범위가 조금 제목하고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산악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전남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전북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전남 지역에 국한해서 들여다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라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 제목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논리적인 그 전개 자체가 약간 조금 좀 빈틈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앞에서는 분석한다고 했는데 뒤에 갔더니 내용이 좀 빠져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대상을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 대상을 분류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들여다봤는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 섬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생각을 해서 그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느낌도 좀 저도 들었는데요. 정말 이 번역별로 이렇게 그냥 그 기계적으로 번역을 나눠서 들여다보는 게 맞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분석과 결론이라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뭔가 일관된 논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좀 빈 곳이 좀 있지 않겠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은 논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